이번에는 여기다가 벙커덤을 한번 쳐볼 생각입니다. 원래 케이스가 이게 아닌데 예전에 있던 케이스가 찢어졌어요.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그냥 다른 텐트 넣기 좀 편한 사이즈가 대충 맞는 케이스 얼기설기해서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은 폴대가 4개가 있고요. 폴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제가 그냥 망치가 없었네. 팩이 있는데 팩은 다 대못으로 받았습니다. 총 하나 둘 8개, 기본이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요. 이거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트, 바닥 깔이 탈부착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지붕에 닿는 뭐라고 하나 플라이 뚜껑 포를 쏘나? 근데 촬영하는 곳은 장산 전망대. 오늘은 여기서 텐트 피칭만 하고 다시 걷어서 들어갈 겁니다. 칠 때는 이게 좀 크기가 요즘 뭐 다 대형이지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입구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입구는 이렇게 돌아보면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퍼 달린 쪽 입구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지퍼 달린 쪽 입구 찾아서 딱 대칭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다 입구를 두겠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넓게 펼치고, 바람이 불 때는 좀 미리 한쪽 면에다가 팩을 설치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람에 막 휘날려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넓은 캠핑장에서 설치할 때는 걱정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제 인접해 있는 데가 있을 때는 이 폴을 저 같은 경우는 다 길게 쭉 해놓고서 하면은 옆에 있는 텐트에 이렇게 찔리거나 혹은 사람한테 이렇게 찔려서 괜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항상 주의해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면서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다 완전히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하시고요. 위에 저 텐트 위에 보면 슬라브가 딱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맨 위에 슬라브에 터널 같이 생긴 데다가 이렇게 꼽아 가지고 쭉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텐트를 이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처음에 할 때는 좀 익숙치 않으면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벙커등 같은 경우는 몇 번 설치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떤 기술을 요하는 힘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기는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꼽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네. 이렇게 해서 꼽아서 끝까지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개 우물정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군데 그걸 하실 때 이쪽을 아래로 갔으면은 이쪽에서 슬라브 볼 때는 이 폴이 다 저쪽에 가로로 했던 폴에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양쪽 다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엇갈리면은 나중에 텐트가 힘을 받는 게 좀 약간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가는 텐트는 아까 세로로 놨던 폴들 위로 통과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설치가 끝나면은 이쪽 끝에 못을 찾았고 여기 후크 구멍에다가 이쪽을 먼저
한쪽씩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후크 연결해 주고, 이쪽도 이제 이 후크의 길을 따라서 쭉 내려다보면은 요 후크 집어넣는 데는 홈은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걸 이제 밀면 이게 다 이렇게 약간 뒤틀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 때 뒤틀리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여기를 꼭 잡고 하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밀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천천히. 딸려 올라오죠. 예. 자, 여기서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 후크도 밀어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튀어나와도 물론 지금은 상관 마시고 한 다음에 하다 보면 이쪽에 빠지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끼셔도 되니까, 이쪽에 이대로 꼽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를 잡고 너무 튀어나왔나? 밀어주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제 이 슬라브를 적당히 이렇게 밀어주면 얘들이 따라 올라오면서, 빠졌네. 자, 이 마지막 거를 올리면은 얘가 이제 슬슬 일어서려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뭐 많이 해보신 분들 이렇게 영상에서는 한 번에 바로바로 세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하셔야 될 거예요. 쭉쭉 대충 핀 쪽을 넣어주면서 밀어주면요, 빠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대충 잡힙니다. 네. 여기가 빠져버렸네요. 빠지면 빠진 대로 이렇게 해서 반드시 폴 때 먼저 잡지 마시고 밑에부터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자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후크 거는 거. 날씨가 좋아도 바람이 조금 불면 얘가 바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해서 이 상태로 아래 그 밑단을 기준으로 내가 출입구 이쪽을 하겠다 그러면 출입구를 먼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자, 여기다 하겠다. 네, 팩다운 하시고, 여기도 자, 이렇게 당겨서 팩다운 하시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아직 이게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돌면서 하게 되면 이게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하면은 반대쪽 두 개 당겨서요.
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군데씩 이쪽에 한 군데, 오늘은 대충 좀 박아 놓을게요. 너무 깊이 박으면 또 힘들어지니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두 군데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하면은 시간은 더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치면은 한 10분 정도? 뭐 숙달이 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보다 빠르면 굉장히 빠르신 거고, 한 10분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후크. 제일 단점이, 형이 이거 다시 만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요즘 더 큰 이 쉘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그냥 슬랍으로 일체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후크 다는 것도 나름 추운 날에는 장갑을 끼고 하더라도 손이 되게 시렵습니다. 그리고 은근 스트레스고요. 차라리 이게 쭉 일체형으로 그냥 슬랍으로 해서 밑에 뭐 한 군데 정도만 후크로 걸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씩,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군데니까 8호 40개 후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되게 많죠? 앞에 문은 이렇게 열어서 개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갖고 여기다 이제 뭐라 그러네, 타프폴이나 아니면 뭐 작은 스틱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꼽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한쪽만 꼽아보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 연결할 때 어느 쪽이 푸른가 어딘가 쪽인가, 예, 먼저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저쪽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걸 먼저 꼽은 다음에요, 이렇게 팩다운을 한 다음에 줄 약간 여유있게 하고 요거로 그냥 이렇게 감아버립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좀 편하더라고요. 감아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틱으로 이렇게 조절,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홈에다가 이게 폴대를 뭐 꼽고 뭐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바로 써야 되거나 뭐 그럴 때는 별로 없겠지만, 굳이 꼽아서 쓰면 이쪽에 땅에 흙이 닿고 비가 오거나 할 경우 특히 이제 되게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각자 자기 취향이니까 그건 알아서 쓰시고요. 대신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게 뭐 완전한 방법은 아니니까 그때는 FM대로 제대로 이제 그 위에 걸어서 쓰시고요.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자, 당겨서 여유있게 이렇게 푼 다음에 여기도 걸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요때 제 개인적인 팁은 이게 올라오면서 이 밑에는 이제 넓어지는 어떤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약간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높이를 맞춰버리면 비가 오면 여기 이렇게 축 처지거나 그 물폭탄을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 다음에 한쪽으로 약간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하게 해놓으면은 그 나갈 때 발에 이게 스틱이 걸리지도 않고, 머리 부분은 어차피 사람이 대부분 다 알아서 피하니까 그냥 물이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거나 여기 스트링 타고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외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둥글게 이게 팔각형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칭형으로 되어 있고, 문은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거 보시면은 요 밑에 이런 이제 고리가 돼 있었고 이걸 이제 감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고리 요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꽉 조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스트링을 연결해 가지고 약간 좀 편하게 대충 해도 바로 이렇게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에 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그냥 제 나름대로 팁 한번 공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요 메쉬가 틀어지거나 뭐 그렇게 해서 구멍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다이소 가서 파는 거 붙이시거나, 붙이면 근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바느질로 모양 보기 흉하더라도 누가 보던 뭐 제가 쓸 건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벤틸레이션이 좌우측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면은 이렇게 매수로 되어 있는 통풍과 또 창이 총 4군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쓴지 꽤 됐기 때문에 이런데 살살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제 누가 그래서 뭐 불빵이라고 그러죠. 불멍할 때 불씨가 나와서 구멍 나는데 그냥 개의치 않고 청테이프 같은 거 붙여서 쓰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 해도 여기다 뭐 뚝뚝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잠을 자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으니까 주로 쉘터로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바람 막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열어 놓겠습니다. 더우니까 환기시킬 겸 여기도 환기시킬 겸.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실내 벙커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버클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벙커점 소개하는 영상에 보셨듯이 뭐라 그러나요, 그라운드 시트는 없는데 바닥에 이제 이걸 깔아 갖고선 이너 텐트처럼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닥 활용도가 이렇게 탁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아니면 벌레가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아예 그냥 여기다가 여름에 쓸 경우는 목양을 펴놓고 쓰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그냥 맨 땅에 이렇게 신발 신은 채로 여기다 텐트 치고 의자 놓고 해서 개인 쉘터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안 했네. 여기도 이렇게 이게 걸 수 있게끔 출렁출렁거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고, 아, 여기 아까 제가 그냥 얼기설기 대충 꼬매놓은 거 예,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국 보이시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매놨는데 잘 틀어집니다. 이게 뭐 내구성이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거칠게 쓰다 보니까 아마 얌전하게 쓰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럴 일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천정에 이렇게 고리가, 랜턴 고리가 끝과 끝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아예 그냥 스티링 하나 연결해 가지고 약간 텐션을 줄 수 있게끔 여기 매듭도 준 다음에 중앙에다가 랜턴 고리를 걸고 사용을 합니다. 한쪽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뭐라 그러나요? 빛이 전체적으로 밝지가 않더라고요. 이 공간이 폭이 3m인가 270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270cm죠. 그러니까 이제 2m, 2.7m. 그래서 의자를 안 놓으면은 사실 4명 정도, 6명 정도 앉아서 가운데 테이블 놓고 이렇게 모서리마다 앉을 수 있는데, 여름에는 그렇게 앉으면 되게 덥죠. 차라리 그냥 타프 치는 게 낫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겨울에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쉘터로 누가 갖고 와서 쳐놨을 때는 땅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되게 시렵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의자를 이제 캠핑 의자를 놓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닿았고, 사실상 이 간격이, 이 머리 좀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낮은 의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때는 좀 욕심내면 4명이 정도가 쉘터로 쓰기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근데 4명이 써도 조금, 부족함이 있다. 예. 그리고 2명이 쓰기는 딱 좋다.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여기서 2명은 써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혼자 쓰면 정말 충분하고요. 쉘터로서.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뭐 쉘터로 쓰려고 백패킹 갈 때 이걸 들고 가는 거는 사실 무리고, 또 이제 캠핑장에 가서 잠자는 텐트를 안에다가 놓고, 아니면은 그냥 야전 침대 놓고 침낭 놓고 쉘터 겸 텐트 겸 쓰기에는 벙커돔이 아직까지는 무게가 약 한 3kg, 3.5kg인가 3.7kg 정도 되니까 무난합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뭐 그랑덴가요? 그거는 이제 진짜 뭐 여러 명이서 그 캠핑 자주 가시는 분들이 이제 다용도로 이제 쉘터로 쓰기 위해서 쓰는 거고, 요런 형태의 텐트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원룸이잖아요. 그냥 싱글홀이고. 그래서 사실은 가정용 텐트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벙커댐 대신 그냥 좀 돈을 더 보태셔서 거실형 텐트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타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잠잘 수 있는 좀 이거보다 조금 더 편한 그냥 자동 텐트 같은 거, 보통 캠핑장을 자주 가시니까 뭐 오토 텐트나 갖고 좀 사이즈 2m 넘는 것들을 설치하시고 위에 타프를 차라리 설치하시는 게 하계절 때는 좋고, 겨울에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실형 텐트 좀 큰 거를 사용하시면 중복 구매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쓰다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또 텐트를 보게 되면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중복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내가 1년에 이래서 10회 이상 간다 했을 경우는 아예 저는 좋은 걸 사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검증된 제품들, 차라리 뭐 속된 말로 한 번에 구매하기 어려우면은 뭐 할부 구매를 하시더라도 크고 좋은 텐트를 아예 사셔가지고 캠핑장 딱 갔을 때 그 가족 인원에 맞는 그 규모 있는 텐트 써갖고 사계절 다 풀로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뭐 몇 번 안 간다 그냥 재미만 볼란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자는 텐트 따로, 그다음에 여름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겨울에 이제 준비할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엔 잘 안 가시죠. 그러면은 그냥 타프
하고 타프하고 잠자는 텐트 좀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그 장비들. 뭐 그때는 뭐 침낭도 크게 필요 없으니까 뭐 매트도 그냥 저기 뭐 에어 매트를 쓰던 자충 매트를 쓰던 대충 깔고 배만 덮어도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쓰던 담요 얇은 담요 하나 챙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고, 요 벙커돔은 어떤 분들이 혹시 만약에 이건 이제 뭐 주로 신제품들이 많아서 이거는 뭐 중고로 구매하시던 새로 구매하시던 미니멀하게 2명 정도가 겨울에도 가시는 분들을 한테는 저는 추천드려요. 그 사실 이거 치고 여기에 다시 또 타프를 치면은 사실 좀 오버 그 페이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는 사실 이게 뭐 타프 거를 대용하기에는 덥고, 예, 오히려 겨울까지 갈 정도면은 오히려 이제 타프 안 쓰니까 오히려 이제 되는데, 또 인원이 많으면 얘 갖고는 활용하기는 좀 불편하고, 또 얘 쳐놓고 제가 다 뭐 2명이 자더라도 이 천정이 높아가지고 그 싱글홀이지 않습니까? 그 냉기가 생각보다, 또 땅에다 뭘 이렇게 깔더라도 아니면 야전 침대 넣고 자더라도 냉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쉘터로 그냥 바람 막는 걸로 쓰고, 잠은 좀 작은 아늑한 그 공간에서 자야 이 공기도 어느 정도 보온 효과도 있어주고, 여기 다 빨려 나갑니다.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사람의 체온으로 이걸 다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또 싱글홀이고,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요거는 딱 나한테 적당하게 맞는 상황에 활용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사실은 이거 호기심에 샀어요. 호기심에 사갖고 이걸 쓸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겨울에 이거 갖고 와서 여기서 잠도 자보고 바닥에서도 자보고, 그 다음에 야전 침대도 가서 자봤는데, 요 텐트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서 자더라도 제가 자는 면적은 에어매트하고 이제 난방 그 매트 깔고, 발포 매트 깔고, 에어매트 깔고, 침낭 덮고 자더라도 이 나머지 그 면적들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 천정이 높다 보니까 냉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찬 공기가 거의 뭐 바람만 막아줄 뿐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파인 텐트는 뭐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냉기 오는 걸 어느 정도 차단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그 천정이 낮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쉬는 그 공기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쉘터 쓰기 딱 좋다. 예, 그 정도. 그리고 인원이 많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큰 쉘터들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게 차이가 이거보다 좀 더 커지면서 무게 차이가 뭐 한 1.12배 정도가 아니라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살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냐면은 들고 다니기 저는 좀 편해야 된다는 생각했거든요. 차에서 내리고 한 1, 200m 다니더라도 가벼운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실내산 벙커돔 이만한 거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초창기 모델이긴 하지만. 단점, 비 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에 이제 플라이, 다른 영상에서 치는 거 보여드렸지만 오늘 생략할게요. 그걸 치더라도, 뭐라 그러나요? 물이 고이는 거. 근데 그거는 신제품은 이제 거기다 또 이렇게 폴을 달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물이 처지는 거를 막는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플라이 치신 다음에 위에다가 생수병 빈 거 하나 딱 안에다 꼽아서 세우시면은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목베개나 여름에 쓰는 비치볼 있죠? 그 공기 바람 불어서 동그란 거. 너무 큰 거 말고, 그거 사이에다 쏙 집어넣으면은 볼록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 밑에 약간 처지긴 하더라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외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위에 비가 오면은, 예, 저는 잘 안 쳐요. 그래서 귀찮아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비 맞고 여기서 그냥 바로 흘러내리게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친다 하더라도 여름에, 한여름에 이게 직사광선 노출되면 안이 되게 덥습니다. 예, 어쩌면 요식기라고 해서 하나 덮으면 좀 열 차단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냥 타프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나무 그늘에 치는 게 제일 낫고요. 굳이 사서 고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강풍 많이 불 때 스트링 가이드라고 그래서 이제 매게끔 하는 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3개, 4개, 반대쪽도 똑같이 해갖고 총 8군데가 이제 되어 있고요.
늘 이제 많은 그 리뷰에서 보듯이 요 텐트는 그 훅구 거는 거가 가장 나름 이제 스트레스라고들 말씀들 하세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걸 오히려 저는 이게 벙커덤을 여기서 단종시키지 말고 차라리 이 상태의 사이즈가 사실은 미니멀하게 쓰기는 제일 좋거든요. 새로 나오는 그랑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 써보진 않은데 우선 무게나 크기는 마음에 딱 드는데,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니면서 거실형 텐트 대신 그랑데를 선택할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실맨 참 잘 만든 그 미니멀하게 나오는 어떤 쉘터로서, 또 꼭 필요하다면 뭐 이너 텐트로서도 그 겸용으로, 특히 겨울에도 한두 명이 다니기에는 큰 무리 없는 쉘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텐트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제대로 안 박아서 조금 뽑혀서 나왔는데, 이렇게 저는 콘크리트 대못을 쓰고 있습니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이게 특히 동계에서는 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파손도 안 되고 내구성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길어서 원통형이라 하더라도 땅에 깊게 제대로 이제 각도를 맞춰서 박으면 일반 V팩이나 Y팩보다 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낙서한 거는 제가 그냥 낙서한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실제 제품 이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제 블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색깔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이거 실내 만드시는 분들이 향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요거 그 설치할 때 정말 편하게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건대 후크는 요 밑에서 2개 정도만 걸게 해주시고, 요 단부터 그냥 슬랍으로 쭉 따라가서 연결되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쭉 따라가게끔, 그래서 한 번에 설치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우물정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천정 이건 사실 비가 오더라도, 저도 비를 맞으면서 해봤지만 물건인 거 중간중간 한 번씩 털어주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방수 보강만 심실리만 제대로 신경 잘 써준다면 물 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좀 더 내자면, 여기 그 뭐라 그러나요, 문 여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쭉 여기서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그래요. 너덜너덜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퍼를 여기서부터 그냥 같이 그냥 쭉 노선 따라서 내려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려나? 예, 그렇게 해준다면은 오히려 그 작은 차이지만 디테일이 더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벙커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막 써도 부담 없고, 그리고 막 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텐트다, 쉘터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또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 더 첨언하자면, 욕심내서 보통 가면은 저는 이제 요거 하나 따로 갖고 가고요. 일부 미니멀하게 갈 경우는 요거 하나 챙겨서 요 안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겨울에 특히요. 여름에는 뭐 타프를 아예 쳐버리니까 상관없는데, 그리고 잠은 이렇게 알파인 텐트,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텐트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이제 자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알파인 갖고 가고, 특별히 이제 조금 욕심을 낼 때 보통 이제 벙커돔을 갖고 와서 챙깁니다. 혹시 벙커돔을 갖고 와서 이걸로 겨울에 혹시 동계 캠핑 하시려고 잠자고 뭐 이런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어요. 무게도 무겁고 또 춥고, 또 춥지 않게 하려고 또 기타 뭐 다른 장비 챙기면 그게 다 짐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겨울까지 난 생각한다 그러면 저런 텐트나 아니면 가족들까지 같이 가시려면은 좀
좋은 거실형 텐트를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사실 쉘터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예,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 안에 바닥에 그 매트를 깐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모서리마다 이 버클들이 이렇게 버클로 해서 그 체결이 되어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 출입구 쪽 길이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길이하고의 간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넓은 쪽을 이제 출입구 쪽에다 체결하시고 그걸 주의하지 않고 체결하면은 뒤틀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 간격이 그 버클과 버클 사이가 간격이 넓은 쪽을 출입구 쪽으로 먼저 한쪽부터 꼽으신 다음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꼽으시면은 됩니다. 예, 그거 꼭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약간 까끌까끌한 쪽이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매끄러운 쪽이 있습니다. 이 매끄러운 쪽이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방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씩 뒤집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코팅된 면이거든요. 코팅이 돼서 밖에서 물을 못 들어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바닥에 땅에 닿게 되면은 이제 쉽게 해서 다 깎여 나가고 금세 이제 방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매끈매끈한 부분이 그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약간 뭐라 그러냐 끈적끈적한 느낌 같은 데가 나는 데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다이소 가면 5,000원짜리 그 방수포 있습니다. 큰 거. 폭이 최소한 3m 되는 거. 그걸 까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이렇게 그 플라이를 좀 덮었는데요.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고여서 처진 경우가 있다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그 처지면 알아서 흘러내려갑니다. 너무 뭐 왕창 막 쏟아질 정도로 해서 뭐 그 물이 텐트로 들어온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여기 거는 걸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다 거니까 조금 이게 뒤틀려서 보기는 좀 흉하네요. 예. 시각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예. 이거 친다고 해서 태양광을 열을 일정 부분은 이제 중간 공간이 뜨니까 살짝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차라리 그늘로 가는 게 아싸리 이거 안 치고 그늘 가서 나무 그늘이나 탑 붙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사실 이거 큰 의미 없고요. 이걸 친다고 해서 뭐 더 따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주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